근육 세 종류. 근육. 네, 세 종류의 근육. 우리 몸에 있는 세 종류의 근육이 있어요. 아이대. 내장근. 아, 네, 그걸 원했어요. 내장근, 골격근, 심장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근데 심장 내부에 여러 가지 등등등 있겠는데 일단 우리 근육은 크게 골격근하고 내장근, 심장근 이렇게 심장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심장을 수축과 이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심장근, 내장근, 골격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근육이 어떻게 수축과 이완하는지 다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고 그것들의 흐름의 방식을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근데 딱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근육은 어느 정도 골격근. 내 의지대로 쉽게 말하면 다리나 팔에 붙어 있는 근육이어서 그 다리나 팔에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근육의 수축 이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이 배우고 넘어가셔라 라고 하는 거고 심장근이나 뭐 내장근의 수축 이완의 정도는 여러분이 전공을 하시면 그죠? 의사 선생님 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죠. 자, 이렇게 세 종류의 근육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이 수축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황이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중추신경계, 생명과학 원 부분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인데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에서 살이 조금 더 붙습니다. 더 붙은 신경계.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하게 되면 신경계 파트 1, 다음 주에는 신경계 파트 2,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그러니까 이게 중3 때 배웠던 것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될 거고요. 중3 때도 중2 때도 안 배웠던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생명과학 원의 3단원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케이? 요런 흐름을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학습을 할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제 기말이 끝나면, 그죠? 2학기 단원에 해당하는 유전 파트 부분이 좀 들어가겠죠. 유전은 뭐 1, 2월 달에 들었던 부분들은 들어갈 거고, 유전이 끝나면 이제 우리 5단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115초 볼게요. 자, 일단 골격근에 의한 운동에서 골격근은 세부 구조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뼈에 붙어있고 몸을 지지하거나 지탱하거나 하는 그런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다라고 되어 있죠. 골격근의 운동은 체성운동신경에 의한 영향을 받는데 운동뉴런의 말단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할 겁니다. 다음 여기서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일단 골격근, 내장근, 심장은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봤었을 때 일정한 무늬가 계속 반복되어 보이는 근육이 있고 내 의지대로 얘를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없냐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분류 기준에 따라. 근데 얘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내장근과 심장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의는 내가 내 의지로 가능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그 개념의 한자음이고요. 불수의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의근. 이 두 개로는 불수의근 이고요. 다음 골격근과 내장근은 겉에서 보기에 뭐가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한 모양이 계속 반복돼. 네, 그래서 골격근하고 심장근은 겉에서 보기에 일정한 무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골격근과 심장근은 일정한 가로 무늬로 겉에서 보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네, 이게 계속 많이 반복돼요. 또 이렇게 보이는 부분하고 이런 식의 부분들 이렇게 이따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줄 거야. 어떻게 수축되는지 이완되는지 그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돼. 그래서 가로 무늬들이 이렇게 기본 덩어리 또 이렇게 기본 덩어리 이렇게 기본 덩어리가 가로 무늬가 계속 반복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해서 가로 무늬근 그 다음 내장근은 가로 무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무늬가 반복되어 보이지 않아. 이제 불규칙해 보면. 그래서 얘는 민무늬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115쪽 하단 골격근과 심장근, 그다음 내장근은 민무늬근, 그죠? 수의근, 불수의근 해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근육 전체에 대해서 골격근이나 심장근이나 내장근 전체가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전체를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오늘의 주요 핵심은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이제 원 파트 내용 개념이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라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어떤 식의 산수를 여러분이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좀 갈 수 있게끔 살짝 내용을 잡아드리고 올게요. 간단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쳤고요. 모든 근육을 다 배우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골격근의 세부 구조, 골격근이 어떻게 수축하고
그리고 그게 이원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갈 겁니다. 자, 일단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골격근의 구조. 이 골격근 구조에 대한 그림은 어디 잘 나와 있냐? 114쪽에 잘 나와 있어. 여러분의 근육은, 그죠? 근육은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고 여러 근육 조직들이 모여 존재하는 수준으로 보자면 근육이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조직. 근데 그 근육을 자, 근육 섬유 다발들이 모여 있고 그 근육 섬유 다발을 114쪽 그림 보고 있어요. 근육 섬유 다발 내부를 보게 되면 어떤 아이가 단일 근육 섬유라고 하는 이 세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단일 근육 섬유. 오케이? 얘를 단일 근육 섬유라고 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이 근육 섬유라고 하는 얘 단일이 생략되어도 그냥 근육 섬유라고 하는 키워드로만 설명해도 구성 단계, 생물체 구성 단계로 따지자면 이 생물체 구성 단계는 세포 수준이에요. 세포. 오케이? 기억납니까? 세포. 같은 기능의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여러 개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계를 1호 개체로 만들어서 썼잖아. 그런 세포 수준이야. 근데 이 근육 섬유는 특이하게 보통의 세포는 핵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있죠. 그죠? 한 개 있어요. 근데 저 근육 섬유는 얘네들이 이행해줘야 되는 역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물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생물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너는 관찰해봤더니 다핵성의 세포야. 왜 그렇게 핵을 많이 갖고 있을까? 보통의 경우는 무조건 세포는 핵을 하나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핵이 많아진 형태로 진화했을까? 그게 그 역할을 자신의 어떤 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원래 세포가 있고 세포에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 고1이 되면 배워 세포 소기관들을. 되게 많은 세포 소기관을 배우죠. 핵 말고 세포질, 핵 말고 세포질. 그리고 세포질에도 많은 미토콘드리아나 많은 세포 소기관들을 각각 분업하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고1 때 배우지 않은 세포 골격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세포 소기관 중에 세포 골격 단백질. 여러분 텐트 쳐봤어? 텐트? 아니. 안 쳐봤어요? 그러면 이제 텐트를 친다고 생각하면 그죠? 텐트를 친다고 생각하면 걔네가 그냥 공중에 천 조가리가 그냥 걸쳐져 있는 채로 그냥 되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체적인 영역을 공간을 잡기 위해서 휠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그죠? 폴대를 집어넣고 아래를 막 박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래서 입체적인 영역을 만들잖아. 세포도 마찬가지야.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걔네들이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유지하려면 이 세포 내부에 섬유 형태의 폴대, 지지대라고 하는 그런 섬유 형태의 단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섬유 형태의 단백질을. 긴 지지대에 해당하는 밧줄 같은 그 지지대에 해당하는 단백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로 이름들이 뭐가 있냐?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세포 골격 단백질들 중에서 특정 그 세포 골격 단백질은 세포 바깥으로 길게 나와서 기능을 해주는 것도 있어. 뭐 케라틴이나, 그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케라틴이나 이런 것들도 긴 섬유 형태로 나와서 기능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세포 골격 단백질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런 필라멘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조금 더 굵어. 액틴 필라멘트는 좀 더 얇아. 네, 두께가 좀 더 얇아. 얘는 조금 더 두껍고 그것들이 이 세포에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 마이오신, 그 다음 액틴들 뭐 이런 식으로 액틴들 이렇게 또 여기도 마이오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 마이오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한꺼번에 하나의 장력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대의 장력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한 개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포였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수축과 이완이라는 장력 그 전체적으로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게 될 거고 근육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완을 하게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어떤 일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하나의 막가막이 서로 융합되어서 통으로 만들어진 세포처럼 진화됐을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의 긴 근육 섬유 자체가 하나의 긴 세포야. 다핵성, 여러 핵을 가지고 있는. 돼요?
그 여러 핵을 가지고 있는 다핵성의 세포로 되어 있는 근육 섬유에 저렇게 근육을 수축시키는 기본 단위인 마요신 이렇게 있으면 액틴 필라멘트들, 마요신 이렇게 있으면 액틴 필라멘트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기본적인 단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가 거의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좌우가 서로 대칭으로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일괄적으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런 식이 반복되면서 근육에 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구조적인 특징과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근육 섬유 안에 들어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기본 단위, 근육, 전체적인 큰 근육을 수축시키는 아주 기본 단위가 있겠죠. 기본 요소. 걔를 우리는 근절이라고 해. 근절. 오케이? 근절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절이라고 하고 그 근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각각이 수축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갈 거야. 여기까지는 씹혀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에서 가로치고 근절의 구조에서 나와 있죠. 그죠?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도 합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기본 단위를 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근절을 다른 말로 근육 원섬유 마디 원시 그러니까 근육 섬유는 뭘 말하는 거고 세포를 말하는 거고 그 세포 안에 더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기본 단위는 근육 원섬유 마디인 거고 그 근육 원섬유 마디를 우리는 근절이라고 하는데 그 근절도 대체적으로 다 뭐로? 액틴 필라멘트나 마요신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절이라고 하는 거냐면 자, 액틴 필라멘트는 마요신보다 훨씬 더 얇다라고 있어요. 얇아요. 조금 더 얇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마요신 이렇게 있으면 또 얇은 액틴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좌우 똑같이 반복되어 있고 마요신 하나의 길은 얘는 얘보다 더 크고 더 작고 이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마요신 필라멘트의 길은 똑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6 마이크로미터예요. 1.6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거의 다 똑같은 상태고 액틴들이 양쪽에서 미끄러서 들어오면서 근육이 수축되거든요. 근데 이 액틴 필라멘트, 얇은 액틴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는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꽂혀져 있는 여기 이 부분 여기를 우리는 Z선이라고 해요. Z선 여기도 Z선 그래서 Z선에서부터 Z선까지를 우린 근절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뭘 M선이라고 하냐? 마이오신 필라멘트 가운데 꽂혀져 있는 부분. 그지? 여기는 M선이라고 해. 명칭 잘 기억해야 돼. M선. 오케이? 네,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절반쯤 가운데 부분은 M선.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의 맨 사이드 Z선. 그죠? 오케이? 그리고 계속 얘 똑같은 무늬가 옆으로도 동일한 사이즈만큼은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저는 한 세트만 그림을 그렸어요. 근육 원섬유 딱 하나만. 돼요? 서준이 되고 있어요? 피곤합니까, 서준씨? 괜찮아요? 어제는 다들 뭐하고 쉬었습니까? 이제 보니까 어제 비가 왔죠, 오전에는. 그 비를 뚫고서 밖에서 나가 놀았나요, 혹시? 비를 뚫고서 밖에서 나가 노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던데 저는 감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노신 것 같은데, 겸이는? 네, 저 공장 갔어요. 공장, 아버님 넣어주러 갔냐? 밥 고생했네.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밖에서 삼겹살 바디? 오후에는 비 안 오던데. 아 그래 맞아요. 아침에 좀 오고 밥 먹을 때쯤이었나 아무튼 2시쯤에 일어났거든요. 거의 쌤들도 거의 그 전날 금요일날 원래 학원이 쉬니까 주중에 전날 어버이날 행사를 해버렸어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우리 언니 조그마한 조카가.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모부거든요. 이모부를 보기만 하면 울었던 아이인데 이모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주 안 보이니까 이모부 좋아해서 그게 또 남자 쌤이 또 몸으로 좀 놀아줬거든요. 여자인데 몸으로 놀아주면 좋아해서 둘 다 같이 뻗었어요. 거의 금요일날 하루 종일 밖에서 삼겹살 파티하고 애기랑 놀아주고 난 다음에 토요일은 뻗어가지고 좀 하루가 그냥 삭제된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네. 이제 뭐 뽑기 같은 거 아니에요? 뽑기 같은 거 안 하냐고? 끝났네. 작년에 뽑기 했지. 작년에 뽑기는 하필이면 딱 5월 5일이 딱 빨간 날이었는데 5월 5일이 내일이잖아. 그래서 그니까 오늘
아 뽑기 기대하고 왔구나 오빠. 오빠만 내가 따로 적어서 뽑기 하게 해줄게. 전혀 준비를 안 했어. 5, 6일이 걸쳐있지 않아서. 그때는 5, 6일이 딱 주말에 딱 날짜가 하루 걸쳐있고 5, 6일도 학원에 오게끔 하는 게 미안해서 하게 했는데 5, 6일이 내일이잖아. 시험도 끝나잖아. 시험 끝나지. 그래서 어제 하루 쉬어줬잖아 지우야. 그지? 어제 개운하기 싫어하고 쉬어줬잖아. 그지? 그래서 억울하면 선생님이 뭐 뽑기 해줄게. 네, 하나 써줄게 쉬는 시간에. 너 뽑아 알았지? 자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어떤 이벤트는 그때뿐이야. 또라는 법은 없어. 그때를 순간순간을 즐겨. 알았지? 자 일단 여튼 저기 Z선에서부터 Z선까지가 지금 근절의 길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액틴, 마이오신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오신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액틴이 이만치로 이렇게 있을 거야. 똑같은 길이만큼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전자현미 영상으로 이 근육 내부를 관찰해 보면 되게 붉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존재하는 이 부분은 겉에서 봤을 때 시커매시커매 보여. 붉으니까 검해 보여서 그 부분을 우리는 A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국말로는 암대라고 해요. 어둡게 보여요. 암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 길을 말해. 암대. 그리고 다른 말로 A대라고 돼. A대. 돼요? A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암대. 그죠? 똑같은 길이만큼 어두워 보일 거니까 A대.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액틴으로 존재하는 여기 부분, 이렇게 Z선이 정확하게 여기 반틈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 반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여기 겉에서 보기에 여기는 지금 되게 밝게 보일 거라고. 뭐에 비해서? A대가 존재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거에 비해서는 얇은 필라멘트로 되어 있으니까 밝게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명대. 다른 말로 여기를 I대라. I대.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I대. 명대.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어디냐? 이제 나중에 더 배우게 될 것 중에 하나가 H대를 배우거든요. H대는 근육이 수축될 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끄러져 들어가요. 미끄러져. 자, 여러분 책 한 장만 넘겨봐. 한 장 넘겨보면 근수축의 과정, 근육수축의 과정, 근수축의 원리에서 나와있죠. 원리. 운동뉴런의 말단과 근육섬유막의 시냅스처럼 좁은 틈을 두고 접해 있으면 이곳을 통해서 운동뉴런의 흥분이 전달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2번에 근수축의 원리에서 활주선이라고 되어 있죠. 활주선. 활주가 뭐야? 활주로, 활강이라고 해서 들어봤죠. 미끄러져서 움직여지는 걸 우리는 활주, 활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근육 섬유가 탈분국되면 뭔 말이냐? 탈분국이 뭐였어? 운동뉴런의 말단에서 그죠? 나트륨이 막 유입되면서 탈분국이 생겼고 최초로 탈분국됐던 그 위치는 기억 더듬어야 돼. 최초로 탈분국됐던 그 위치에 나트륨이 막 유입되면서 탈분국이 되면 양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나트륨 통로가 열어져 끼면서 양방향으로 전도가 됐잖아. 그럼 끝으로 오면 올수록 자, 맨 마지막은 시냅스 틈이 있잖아. 틈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는 시냅소포에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담아져 있다가 걔가 분비가 되면 그래서 그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이어져 갔었지. 그지? 기억하셔야 돼. 그런 것처럼 운동뉴런의 말단에서 이렇게 운동뉴런의 말단, 여기 운동뉴런의 말단이야. 축삭돌기 말단. 무엇이? 운동뉴런에. 그죠? 그래서 막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왔어. Na 플러스가. 나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와. 라고 해서 뿔뿔뿔 들어오고 있어. 그럼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뭐야?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야. 근육세포. 근육 조직을 이렇게 감싸고 있겠지, 얘네가.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시냅소포에 신경전달 물질을 담아둔 채로 이 시냅소포가 점점 더 가까이 올 거라고. 오케이? 네, 얘가 시냅소포야. 그리고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이 신경전달 물질로 자주 사용하는 게 뭐였어? 시냅소포에 들어있는 신경전달 물질. 운동뉴런의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자주 사용하는 건 아세틸콜린이야. 아세틸콜린. 그래서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담겨져 있다가 얘가 이 막하고 이 막이 똑같은 막이니까 막간막의 융합으로 이 틈으로 뿌려져. 이 아세틸콜린이 뿌려져. 그지?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이 근육세포도 똑같이 탈분국이 생긴다고. 나트륨이 유입되라고. 얘가 이렇게 인지가 되면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탈분국이 생긴다고.
오케이? 나보고 지금 자극 받았구나. 나도 지금 근육 수축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근육세포 안에 아까 저구조로 받고 있댔죠. 근육 원섬유마디 반복돼. 자, 그러면 쟤네들이 어떻게 되냐? 자, 원래는 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아예 액틴 필라멘트랑 붕 떠져 있었어. 오케이? 근데 이 근육세포 안에 어느 정도 ATP라고 하는 생명활동 에너지, 직접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 어느 정도에. 오케이? 저 어느 정도 ATP들이 원래는 액틴하고 붕 떠져 있었던 부분에 여기가 마이오신 헤드가 있는데 혹시 갈고리라고 알아요? 비유를 해보자면 갈고리처럼 얘가 이렇게 붙잡고 얘를 긁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지? 액틴을 붙잡고, 여기 봐봐, 선생님 봐봐. 액틴을 붙잡고 이게 지금 마이오신 헤드면 마이오신 헤드에 여러 필라멘트들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액틴들이 놓여있는 부분에서 안 붙잡고 붕 떠져 있었다고. 근데 저렇게 탈북의 시그널이 오게 되면 근육세포에 갖고 있었던 ATP가 마이오신 헤드에 부착해. ATP들이 다 부착을 하게 되면, 오케이? 이 부착된 것이 입체 구조를 바꾸면서 액틴을 붙잡을 수 있어. 마이오신 헤드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얘가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ATP가 붙으면 ATP가 붙은 것에 의해서 액틴을 붙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액틴을 붙잡은 것이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얘를 이렇게 미끄러지게끔 좌우로 끄집어 올릴 수 있어. ATP가 ATP로 분해되는 힘에 의해서. 돼요? 오케이? ATP가 ATP로 분해되는 힘에 의해서 여기 있던 ATP가 이 마이오신 헤드 자체에 ATP를 ADP로 분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거 우리는 문제를 풀 때 ATP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또는 근육 수축의 직접적 에너지원은 ATP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ATP가 부착하게 되고 그 ATP가 부착된 것이 액틴을 붙잡고 양옆으로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같은 사이즈만큼은 끄집어 당기게끔 한다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액틴 입장에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활주설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액틴 입장에서는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오신 사이로. 돼요? 오케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ADP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얘가 일정 간격만큼 이완이 되는 거고. 돼요? 또다시 근육세포에 존재하고 있었던 ATP가 부착한 것에 의해서 얘를 끄집고 또 일정 사이즈만큼 당기는 거고. 여기서 당기고 난 다음에 당기고 난 상태에서는 여기 부착되어 있는 게 ADP일 거 아니야. 오케이? 기억나요? 우리 하면서 했어. 왜냐면 이게 생물이 연결된 개념이잖아. 그지? 당 있고 인산이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으면 ATP. 여기 아데닌 있고 염기 있었던 아데닌 있고. 그지? 아데닌 있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ATP인데 여기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두 군데 있었고 얘가 끊기면 그러면 ADP로 되는 거잖아. 염기 하나에 당 하나에 인산 두 개 완결합되어 있는. 그지? 근데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ATP가 ATP로 분해가 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활동을 쓴댔잖아. 근육을 수축한다거나 물질을 합성한다거나 등등등.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에 근육세포에 엄청나게 많은 ATP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마다 다 ATP를 써.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쓰면서 수축, 이완이 반복된다고. 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좌우 대칭이잖아. 한 세트만 보자. 여기서부터 Z선, 여기서부터 Z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M선이잖아.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왼쪽은 4만큼 들어가면 오른쪽은 6만큼 들어가냐? 그러지 않더라고. 왼쪽이 5만큼 들어가면 오른쪽도 똑같이 5만큼. 좌우 대칭으로 밀려 들어가는 사이즈가 똑같다고. 오케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T1일 때, T2일 때 가장 기본적인 폼이야. 어떤 친구가 근수축을 관찰해봤더니 T1일 때 그 근절의 길이가 3.2 정도였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줄게. 가장 근육 수축에서 기본 포맷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T1일 때 X대의 길이를 근절의 길이라고 해. 오케이? X대의 길이, 근절의 길이. T1일 때가, 그지? 자, 3.2 마이크로미터였다. 저기 어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Z선에서부터 여기 Z선까지. 똑같은 세트는 동시에 동일하게 같이 들어가는 건데 3.2 마이크로미터이다. 그러면 3.2 마이크로미터였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 기역, 니은.
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디귿 여기를 디귿이라고 합니다. 그림 너무 커지겠나요? 자, 기억하고 니은을 더한 건 액틴 피라미드 자체 길이야. 기억과 니은의 길이를 더한 건 액틴 피라미드 자체 길이. 오케이? 여기도 양쪽에 기억하고 니은을 더한 게 액틴 피라미드 자체 길이를 갖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Z선이야, 서준아. 여기도 Z선이야. 만약에 여기가 0.2 마이크로미터가 밀려 들어갔어. 그지? 그러면 저쪽, 이쪽도 얼마 들어가는 거야?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 들어가는 거야? 0.2만큼. 그지? 이쪽도 0.2가 들어가면 여기 Z선에서도 0.2가 밀려 들어가면 이쪽 Z선에도 똑같이 0.2가 밀려 들어간다고. 그지? 지금 현재 0.2, 0.2 양쪽에 들어간 거지. 그지? 오케이? 0.2, 0.2 양쪽에 들어간 거야. 맞죠? 그러면 전체 근절의 길이는 얼마 감소했을까? 0.4. 왜? 전체 근절이요? 네, 아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근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근절. 0.4요. 0.4. 돼요? 돼요? 왜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쪽에서 0.2, 0.2가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처음보다는 0.4의 길이의 감소 변화가 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여기 하나만 0.2만큼 들어갔고 여기 하나만 0.2가 들어갔지만 오케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하나하나씩 봐보자고. A 대 길이. 자 A 대 길이 만약에 이 T1일 때 A 대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였어. T2일 때는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봐. A대 뿐만 아니라 누구 A대 뿐만 아니라 디귿의 길이, 니은의 길이, 뭐 기억의 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봤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기억 길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억의 길이 힘들죠. 힘들까요? 네. 왜요? 구할. 저기 지금 3.2m라고 하는 구할 수 있어요. X 근절의 길이를 다 전체 길이를 줬고요. 그리고 A 대 길이를 줬어요. 네, 그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네, 0.8.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1.6 아까 A 대 길이는 뭘 말해요? 여기를 말하죠. 네.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를 말해. 서준아 힘내봐.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 길이만을 말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얘의 헤드가 얘를 끄집어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근육이 수축된다 하더라도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의 감소나 증가는 없어. 오케이? 특정 무슨 필라멘트의 길이 변화는 없어. 겹친 부분이 늘어나거나 겹친 부분이 줄어들거나 이건 있어도 자체적으로 원래 필라멘트 길이 변화는 없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Z선에서부터 Z선까지의 길이를 우린 근절이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A대 더하기 A대에 양쪽의 기억에 해당하는 걸 더하면 뭐가 되는 거네? X 근절의 길이가 되는 거네. 돼요? 맞죠? 맞아요. 그죠? A대에다가 양쪽에 이 기억만큼을 더한 것이 근절의 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기억 더하기 A대가 1.6이었고 그게 3.1에 맞죠? 그러면 빼면 얼마야? 이 기억은 1.6이니까 기억은 0.8인 거지. 맞지? 오케이? 기억은 0.8인 거고 기억이 0.8 그죠? 오케이? 그리고 자 기억 그리고 A대 길이를 줬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뭐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A대 길이를 줬으니까 이 니은 더하기 디귿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오케이? 근데 니은을 안 줬어. 니은을 안 줬기 때문에 니은 하나 디귿 하나 구하기 어렵더라도 그럼 만약 저 디귿을 우리가 얼마로 해보냐면 1.1이라고 해보자. 저 디귿을. 오케이? 근데 저 디귿을 1.1이라고 했었을 때 T2의 디귿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바로 T2가 뭐예요? T2가 양쪽에서 0.2, 0.2가 들어간 것만큼이야. T2의 상황이. 구할 수 있죠. 네. 예, 어떻게 보여요? 0.4 빼요. 비율? 0.4 빼면 되는 거예요? 왜? 줄어든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0.2, 0.2가 줄었잖아요. 양쪽에서 0.2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T1일 때는 여기가 1.2였어. 근데 여기도 0.2 들어가고 여기도 0.2가 들어가니까 처음 1.2라고 하는 얘의 길이에 비해서 0.2, 0.2가 둘 다가 동시에 줄어들어서 0.4가 주는 거야. 누구? 이 H대. 여기를 H대라고 해요. 디귿의 길이를 H대라고 해요. H대.
그러니까 근절이 감소한 것만큼 아까 여기서 0.2, 0.2가 들어간 거니까 양쪽으로 그러면 T1일 때 비해서 T2는 0.4가 감소했겠죠. 양쪽에서 0.2, 0.2가 줄어들었으니까 0.4가 감소하면 얼마? 2.8이지. 네. 그지? 근절이 0.4 감소한 것만큼 그대로 H대도 똑같이 0.4가 감소해. 왜요? 양쪽에서 0.2, 0.2가 들어간 거니까. 똑같이. 되고 있어요, 할인이? 응. 그래서 똑같이 근절의 길이 감소가 똑같더라. 근절의 길이 감소가 똑같은 곳은 H대라고 칭해지는 저 디귿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0.8이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나왔으면 나머지 니은하고 기억 다 구할 수 있어요, 관계로. 이렇게 푸는 문제가 가장 기본 포맷, 근수축에서.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의 길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디귿만을, 디귿은 H대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럼 I대랑 A대랑, 그 다음에 그것의 반틈 어떻게 길이 변화를 갖는지 살짝 설명 더 하고, 근수축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너네 진로 선택 과목도 조금씩 계속 이제 약간 그래도 내용을 내긴 했지만 또 선생님이 내려가면 진로 선택 과목도 선택해서 또 내야 되고 거기에 맞춰 생기부터 또 써야 되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남자쌤이 나한테 또 톡해서 물어보고. 자, 일단 풀어볼게. 자, 지금 저기 123쪽에 12번, 124쪽에 14번, 15번을 먼저 좀 풀어보자라고 했던 거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이 칠판에 있는 문제를 마저 끝내버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문제로 가자. 아까 내가 지금 보통의 경우는 A대가 1.6이라고 했고,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니까 근육을 수축한다 하더라도 길이 변함은 없어. 그래서 A대 길이는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잖아. 그치? 그리고 디귿을 지금 현재 1.2를 줬기 때문에 니은을 구할 수 있죠. 니은 하나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0.2. 0.2겠죠. 왜냐면 저 A대가, 그죠? A대라고 하는 게 이 니은 더하기 H대 디귿이니까. 근데 여가 지금 1.2니까 니은 자체가 여가 1.6이니까 이렇게 되려면 여가 0.4가 되어야 되고 니은은 0.2.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니은의 길이를 보통 1.0 마이크로미터를 많이 줍니다. 근데 항상 일반적으로 똑같은 값들로만 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0.9를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양쪽에서 Z선들이 밀려 들어와서, 그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그대로 놔둔 채로 양쪽에 있던 Z선들이 밀려 들어와서 수축된 부분, 겹치는 부분이죠. 이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를 액마겹이라고 할게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 길이. 현재는 니은, T1일 때는 니은의 길이가 0.2였겠잖아? 그지? 그러면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배. 0.2의 2배. 0. 여기 있던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이 겹쳐서 이렇게 더 들어간 거죠. 0.2만큼. 그러니까 액마겹이라고 하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은 0.2에서 0.2만큼 더 늘어난 0.4로 되겠죠. 한 양쪽 둘 다 0.4, 0.4. 그치? 그래서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될 거고 0.4가 될 거고, 즉 액마겹은 늘어나는 거죠.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증가하는 거죠. 그죠? 액마겹은 늘어나는 거고, 기억은 여기서 0.2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0.8이었는데 이 길이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죠. 0.2만큼이 더. 그러면 0.2만큼이 줄어들어서 얼마가 됐어? 0.6이 되겠지. 그래도 여기 액틴 필라멘트 자체 길이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거 두 개 더한 길이는 똑같죠. 기억니은의 길이는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그리고 H대는 당연히 처음에 1.2에서 0.8로 줄었을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A대는 그렇든 저렇든 똑같이 항상 변함이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다시 복습해서 검토를 해봐도 A대 길이 1.6 더하기, 그죠? 양쪽에 있는 이 기억 길이를 더하게 되면 이 기억 T2일 때 기억이 얼마니까? 현재 0.6이니까. 그럼 얼마야? 0.6 더하기 0.6 1.2죠? 네. 0.6의 2배 1.2, 2.8. 그죠? 감소한 T2의 길이랑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A대 길이의 값, 그 다음에 H대의 길이 변화, X대의 길이 변화는 이제 H의 길이 변화랑 똑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양쪽이 똑같이 공통으로 밀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지하고 계시면 기본적인 어떤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랄지 산수 문제들이 대부분 다 풀립니다. 오케이? 쉽게 접근하면 쉬운데 이제 지금은 기본값이니까 기본값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거고요.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식을 뽑아내야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고난이도 중수준의 난이도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이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이제 실전에 가셔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셔서 이 진로 선택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 난이도별로 모아져 있는 문제도 있을 거니까 그걸 하나씩 다 마치 이제 뭐 단계를 뭐 이렇게 우리 게임에서 레벨을 업 시키는 것처럼 깨우는 것처럼 깨쳐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건 근육이 수축된다 하더라도 A대의 길이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A대는 길이 변화가 없다. 근데 무엇의 길이 변화 생긴다? 액막엽. 그죠? 액막엽은 늘어난다. 액틴과 마요신 겹친 부분의 이 길이는 늘어난다. 그지?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 변화도 없다. 그지? 자,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이 대칭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은 감소하는 거냐면 여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I대라고 했었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I대야. 그지? 양쪽에 해당하는 여기 반틈을 더해도 똑같이 I대겠지. 네. 그지? 양쪽에 해당하는 여기 반틈을 더해도 I대일 거야. 양쪽의 I대는 감소한다. 그죠? I대가 감소하고 양쪽에서 0.2 감소한 것만큼 H대는 그것에 이 한쪽 면에서 감소된 0.2배의 2배만큼의 근절 0.4가 감소한다. 그죠? 정리해보면 근육이 수축될 때 그 수축 시 A대는 길이 변화 있다 없다? 없다. I대는 줄어든다. H대는 줄어든다. I대가 X만큼 줄었으면 H대가 얼마만큼 준다? X 마이너스 2X. 그죠? 여기가 0.2가 줄었다면 H대는 0.4가 줄어든 거니까 양쪽에서 0.2 줄어든 거니까. 그래서 이 길이의 변화 감소로 잘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께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는 그닥 어렵지는 않았어서 일단 124, 124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124부터 14번, 15번, 124 좀 지울게요. 자, 뭐가 되게 복잡해 보였을 수도 있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14번에 3.0이었어. X의 길이가. 그 다음에 B일 때 2.4야. 얼마 줄었어? H대가? 0.6 줄었어. 0.6. 자, 그랬었을 때 자, B일 때 디귿의 길이. 디귿이 지금 현재 H대네. 그죠? B일 때. B가 지금 2.4일 때죠? 그죠? 그러면 A와 B일 때 위치가 이렇게네. 너 기억, 너 니은, H대, 너 디귿 이거죠. 그죠? 그러면 A일 때 3.0일 때와 2.4일 때 근절의 길이가 T1, T2 너가 지금 A고 B고 이거일 때 각각의 A와 B 값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 값을 계산해내서 풀어내면 된다? 그럼 되겠죠. 근데 개념 문제예요. 너무 쉬운 개념 문제. 왜? 기억하고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 A와 B일 때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 분의 디귿의 길이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죠. 네. 그럼 A 더하기 B A 더하기 B래.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더하기 니은은 뭐야? 변하지 않죠. 네. 왜? 기억하고 니은은 그지? 얘가 수축이 되어서 미끄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쪽에 해당하는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잖아.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니까 T1일 때든 T2일 때든 A일 때든 B일 때든 이거 두 개 더한 값은 똑같아. 얘는 변함이 없어. 왜? 얘는 액틴 필라멘트 자체 길이니까. 그쵸? 액틴 필라멘트 자체 길이니까 변함이 없어. 일정하다고. 듣고 있지? 지우야 듣고 있지? 근데 H대 디귿은 H대잖아. 그러면 A일 때에 비해서 B일 때가 H대가 어떻게 돼? B일 때 얼마 줄어들어? 0.6 줄어들었지. 네. 그치? 그러니까 아래 값은 일정이야. 그치? 근데 A에 비해서 B일 때 얼마? 여기 분자 값이 여긴 일정, 여긴 일정인데 여가 0.6이 감소했어. 여기는 원래 이 길이라면. 그죠? 그러면 0.6이 더 줄어든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서술을 해주면 돼. 기억하고 니은 더한 값은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니까. 그죠? A의 식이든 B의 식이든 길이 변함이 없어도 그죠? 누구에 해당하는? H대에 해당하는 이 디귿 길이만 A에 비해서 B일 때 0.6 마이크로미터가 감소한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감소한다.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따 주면 되겠죠? 네네네. 자, 요렇게로 가시면 되겠죠. 요런 서술 문제, 요런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 다음 갈게. 15번.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 섬유 마디의 X 구조입니다. 자, 이완일 때와 수축일 때 보통 T1일 때, T2일 때 이렇게 많이 주는데요. 이완식이라고 했고 수축식이라고 했고 기억이고 니은 줬어요. 자, A대와 H대 너무 쉽다. 보통은 A대를 1.6을 많이 줘. 물론 문제마다 1.3이나 1.4 그 문제를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1.6이 항상 들어가진 않아. 대부분은 1.6이야, A대가. 그걸 이용해서 많이 푸는데, 근데 1.6 값으로 보이는 형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는 A대겠네. A대와 H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A대고 기억이 H대겠네. 그죠? 0.8이었는데, 그죠? 얘가 T 틀 때 0.4로, 그죠? 0.4만큼 감소했어. 그죠? 0.4만큼 얘가 H대 감소했는데 A대는 길이 변화가 있나? 추측했을 때? 없죠? 얘는 똑같죠? 그죠? 똑같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이 시기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왼쪽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전체의 근절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 전체 근절을 절대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양 사이드에 존재하는 I대 반틈을 준 건 아니니까. 여기를 준 건 아니니까. 여기를 줘야 A대가 있을 때 뭔가 전체 근절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못 구해. 오케이, 전체 x의 길이를 못 구해. 자, 근데 여튼 전체 값에서 우리가 여기가 얼마냐 했을 때 a는 1.6이고요. a대니까 a대는 길이 변화가 없으니까 1.6. x의 길이는 이완했을 때가 수축했을 때보다 이거는 h대 개념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x 근절의 전체 길이를 이완했을 때가 0.4 마이크로미터 길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죠? 맞아요. 근절만 h대가 이렇게 0.4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근육이 수축할 때 가가 나 사이로 미끄러 들어간다. 예, 정확히 혈주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니디가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있고요. 123쪽에 있는 12번. 자, 이것도 계산 문제죠. 근데 계산 문제인데 얘를 단면을 자른 단면, 그러니까 그 단면을 잘라서 관찰해봤을 때 모습하고 연결 지으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랑 똑같겠죠. 표는 근육 원섬유와 x가 수축 또는 이완했을 때의 길이를 그림은 x의 서로 다른 부위의 가, 나, 다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액틴과 마요신 필라멘트 분포입니다. 자, 일단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수축이죠. 그죠? 수축한 거야. x의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수축한 거야. A대에 해당하는 부위를 가부터 다 중 모두 골라 쓰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A대. 자, 근데 단면의 길이가 뿅뿅뿅뿅뿅뿅뿅 작은 거, 단면의 길이가 굵은 거랑 굵은 거랑 그죠? 굵은 거랑 얇은 거랑 섞여 있는 형태의 그림이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센스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계속 굵은 것만 있어요. 그죠? 어디 부위를 컷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 액틴으로만 존재하는, 예를 들어 얘 좀 길게 그리고 이렇게 좁게 그렸대. 여기 이렇게 단면을 잘랐다 합시다. 그죠? 여기 단면을 만약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 마이오신하고는 들어가지지 않죠. 아이대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른 거니까. 그럼 얇은, 그죠? 피라미드가 얇은 얘만 존재하겠네. 그쵸? 오케이?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 A대 단면을 자른 모습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전체 길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여기 H대에 해당하는 여기 이 부분도 A대 일부잖아. 그쵸? 여기든 그죠? 여기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것만 굵은 필라멘트의 단면들만 관찰이 될 거고, 또는 액마겹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져 있는 여기 이 부분도 A대 일부잖아. 여기 단면을 만약 잘랐다라고 하면 굵은 거랑 얇은 것이 같이 관찰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오나요? 그래서 A대 전체 단면을 자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셋 중에 두 개가 겹칩니다. 뭐 굵은 것만 있는 거,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거, 마이오신과 액틴 둘 다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두 개로 골라주셔야 돼. 가와 나.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나. 돼요? 단면의 모습 가와 나가 될 거고요.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할 때 단면이 나인, 즉 H대죠. 그죠? 나는 H대니까 여기만 있는 거다.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거다. 굵은 필라멘트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이 될 때 단면이 나인 구간의 길이 변화를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근절의 길이가 처음 2.0이었네. 그죠? 근데 나에선 1.6이야. 얼마야? 0.4가 감소했어. 그죠? 그러면 근절의 길이 감소와 H대 길이 감소는 또이또이하더라. 똑같더라. 동일하더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0.4. 그치? 0.4가 감소한다. 2.0에서 1.6으로 할 때 H대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때에 비해서 이때 0.4가 동일하게 감소. 그죠? 동일하게 감소하니까. 근절의 길이 감소랑 H대의 길이 감소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경계를 들어갈까라고 했는데 아직 근육에서 좀 덜 설명된 게 있어서 117쪽으로 넘어가요. 거기까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근수축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신경계, 호르몬 각각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좀 쉬어주게 하고 싶은데 얘 좀 약간 남아있는 걸 놔두고 다음 주로 넘기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하잖아. 끝까지 애매해서 마무리를 그냥 호다닥 해보자고. 쉬어주게 하고 싶지만 마무리 호다닥 한번 해볼게. 자 거기 2번 활주설은 설명했고 117쪽에 근수축의 에너지원. 얘도 서술형 문제 나올 때 많이 나와. 근육을 수축시키는 에너지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 117쪽에. 일단 직접적 에너지원은 ATP입니다. 근육에 저장되었던 ATP. 아까 얘기했었잖아. 마요신이 있고 마요신의 헤드가 ATP 각각을 잡아서 얘를 끄집고 당겨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직접적 에너지원은 실질적인 직접적 에너지원은 ATP. 근육에 많이 저장됐던 ATP. 이 ATP가 ADP로 뽀개질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활주할 때 써. 오케이? 네. ATP가 ADP로 뽀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활주할 때 써. 오케이? 그러면 계속 ATP라고 하는 이 인자가 계속 공급이 돼야, 그치? 계속 공급돼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헤드가, 마이오신의 헤드가 얘를 또 계속 끄집고 당겨주고 ADP가 된 상태를 버리고 ATP를 붙잡고 또 끄집고 당겨주고 ADP로 된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완, 그치? 버렸을 땐 이완이 되는 거고 ATP를 부착해서 얘를 부착해갖고 양쪽으로 끄집어 당겨지고 얘가 계속 반복된다고. 근육 수축과 이완이. 그러면 계속적인 ATP를 공급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몇 초 정도, 간 근육에 약 진짜 수초, 몇 초 정도, 한 3초 정도? 이 정도의 근수축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큼의 ATP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 플랭크를 한다 하더라도 3초만 하진 않잖아. 뭘 힘을 이렇게 줘도, 그치? 이렇게 걸레를 빨아서 쥐어짠다 해도 3초 정도만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 근육에 저장됐던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가 있어. 얘도 인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얘가 크레아틴 인산이 여기 인산이 저장되었어. 얘가 크레아틴으로 떨어져 나가. 인산이 쭉 떨어져 나간다고.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갔던 인산이 뭐를 ADP에 부착을 해. 오케이?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때 떨어져 나갔던 인산이 계속 여기서 받아서 ADP를 받아서 얘를 다시 뭐로 만들어줘? ADP로 만들어줘. ATP로. 돼요? ATP로 만들어줘서 계속 걔를 공급받아서 쓴다고. 오케이? 크레아틴 인산에 저장됐던 에너지는 어느 정도냐면 15초? 근육 수축을 비유를 하자면 15초 정도 근육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 코딱지만큼이죠. 굉장히 작죠. 플랭크를 한다 해도 우리가 1분은 버티는데, 그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 직접적으로 저장됐던 ATP도 있고요. 많이 있진 않아요. 얘가 다 ADP로 바뀌었을 거고, 이 ADP를 빨리 또 ATP로 바꿔서 저장해줘야 되는데, 그 ATP 형태를 바꿀 수 있게끔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때 나온 인산이 다시 얘를 재생시킨다고. 얘가 얘로 만들어지겠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왜? 우리가 근육 운동을 1분 정도 넘게 하니까. 그죠? 등산한다 해도 뭐 몇 시간은 계속 뛸 거고. 그죠?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근육에 저장된 실질적인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글리코젠을 세포호흡해가지고 써. 글리코젠을 세포호흡했었어. 그럼 글리코젠은 뭐야? 글리코젠. 여러분 그 호르몬 하면서 배웠어. 글루카곤, 인슐린 하면서 호르몬 하면서. 간 근육세포에 저장된 저장성 다당류. 식물은 녹말 형태로 저장하고요. 동물은 간이나 근육에다가 포당이 많이 주렁주렁 연결된 다당류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젠을 다시 다당류야. 글리코젠을 다시 뭐로 분해해? 포도당으로, 단당류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간과 근육에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보통 일반적인 세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간 근육세포에 훨씬 더 많아, 마이토콘드리아가. 마이토콘드리아가 해준 역할이 뭐였어? 세포호흡의 정의가 뭐였어? 산소를 받아들여 그 영양소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ATP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 일을 계속 해주는 거고 미토콘드리아 한 분자가 해주는 값이 있으니까 마이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포에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 포도당을 이제 저장됐던 다당류가 있을 거예요. 포도당으로 단당류로 뽀개고 이 포도당을 산소 공급이 원활하면 계속 38분자 ATP를 만들어줘. 그때 열 에너지도 생길 거고, 그죠? 이산화탄소나 물이랑 노폐물도 생길 거고. 오케이? 원활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이걸 계속 생산해주는 거야. 간 근육에서. 생산해주니까 이 생산됐던 걸 바탕으로 계속 근육에 직접적 에너지원으로 계속 공급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에너지 값,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에 만들어내야 할 ATP의 값보다 훨씬 이 생성되는 게 좀 적을 때도 있어. 오케이?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소량의 에너지라도 만들어줘. 중간 대사 산물인 젖산 같은 걸 만들어서 분해를 하는 거야. 젖산을 만들고 소량의 에너지 ATP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물이나 이산화탄소도 좀 발생해요. 얘가 3탄소화물이거든요. 오케이? 포도당이 6탄소화물이면 얘가 3탄소화물로 중간 단계로 분해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본 적이 있을 거야. 등산 안 하다가 갑자기 등산했어. 스킬 안 타다가 간만에 이제 막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하고 왔단 말이야. 스킬 타고 나면 다음날 누가 뒤지게 두드러 팬 것처럼 막 아프잖아요. 저의 첫 경험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의 친구, 그 언니분은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언니가 그때 당시 남친하고 스키장을 혼자 가긴 좀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 우린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단 말이야. 스키를 가르쳐주겠대. 거의 브레이크만 잘 잡으면 된대. 거의 저기 위에 초보 코스에서 여기까지 A를 바닥에서 알려줬거든요. A자만 잘 잡으면 된다고. 근데 몇 번 넘어졌겠죠.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거의 굴러서 넘어지고 그렇게 됐잖아. 그냥 다 타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쉬었는데 숙소로 잡았는데 쉬었는데 거의 따뜻해. 노곤노곤해. 와 너무 힘들어서 뻗어서 잤는데 다 자고 일어났더니 막 온 삭신이 그냥 누가 날 뒤지게 두드러 팬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안 쓰던 근육을 썼겠잖아. 얘 들기도 해야 돼. 넘어져 버티기도 해야 돼. 그때 내 몸의 모든 근육세포가 젖살을 너무 엄청나게 많이 만든 거야. 이 깡나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리고 이 젖산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분해가 돼요. 젖산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삼투압 변화 때문에 우리 몸에 근육통이 있는 거고 젖산이 없어지면서 좀 근육통이 사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근육세포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요. 이것까지도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수축의 에너지원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TP, 그리고 두 번째 크레아틴인산, 세 번째 글리코젠. 근데 그 글리코젠에서 산소가 충분할 때는 산소호흡을 통해서 38개 ATP를 만들어서 공급을 계속 받는 거고 산소가 부족한 경우는 이 근육에 저장됐던 다당류 포도당을 젖산이라는 형태로라도 분해하면서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시켜주는 거고 그 젖산 때문에 근육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줄다리 같은 거 체육대회 안 하다가 하면 다음날 막 아프고 막 붓는다. 그런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숙제 내드릴게요. 많이는 안 내드릴게요. 125쪽. 네, 125쪽 딱 한쪽. 나쁘지 않죠? 125쪽 딱 한쪽. 125쪽 딱 한쪽이야. 한쪽. 딱 한쪽이야. 웬일이야? 그래, 웬일이야. 실력 형성 여기 나와. 네, 신유형 수능 여기 125쪽까지 풀어오시고 시간 여유가 되신다 하시면 신유형 수능 여기까지 복습해 하셔도 돼요. 근데 과제로는 확인을 안 할 거고 자체적으로 풀어오시라고. 왜냐면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내주기 좀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한쪽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